주린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모의 투자를 먼저 시작할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정말 다 잃어버려도 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매수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으면 떨어질 때? 네. 밑에 왔을 때 우선은 조금 그룹주인 이제 하나 쪽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솔루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조금 거시적으로 좀 우리 주식시장을 좀 바라봤을 네네네. 때요. 지금 고점, 특히 네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가오고 있고 또 FOMC 6월 달에 또 네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네네네.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맞습니다. 네. 혹은 8월 달에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강성 매파들의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걱정들로 시장이 한참 흔들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그 우려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막 풀렸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시기는 어쩔 수 없이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주들이 멈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그널 줬던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바로 3월 초에 나스닥이 한 10% 정도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장주들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어디 쪽으로, 바로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제 6월 초잖아요. 이제 3, 4, 5, 딱 이제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흘러갔고, 오늘 이 6월 달에 되면서, 야, 다시 대형주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달까지는 최소한 기존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경기 민감 주식들, 그리고 실적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겠죠. 6월이 마무리가 되면 7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전자, 하이닉스, 대형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볼까? 이게 나오지. 그 전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은 될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주식이라는 게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셔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 증시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작년서부터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과거의 성장주였던 것들보다는 지금 새롭게 순환매 네네네. 형태로 돌아가는 이 콘택트 이쪽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현재 거군요. 상황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실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최고였죠. 네, 네, 최고였죠. 작년에.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엄청 상승을 그렇죠. 했고요. 네. 배터리주들도 많이 상승했고. 예, 배터리죠. 예, 근데 네.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예 매도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 화학도 한번 맞았고, 삼성 SDI도 한번 맞았고요. 계속해서 그런 조금 많이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레포트들은 여전히 좋고, 오늘도 LG 화학이 레포트가 두 군데서 나왔는데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결국은 우리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차를 막 돌아다녀 운전을 해보면 파란색 번호판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한 10대 중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아니면 0.5대? 이 정도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다? 결국은 한 5년 뒤면 파란색 번호판이 한 절반 언저리까지도 한 30에서 50%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 10년 후면 이제 대다수의 한 70% 가까이는 아마 10년 후에는 이제 파란색 번호판이 뭐예요?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번호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장성입니다. 우리가 해외 우주나 VR이나 이런 게 다 결국은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기차 라인들의 이런 소재나 이런 전기차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다. 그만큼 이런 많이 팔릴 확률이 있고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긴 할 거고, 다시 좀 길게 본다면 이 전기차 라인들은 다시 움직이긴 하다. 단
야, 지금 당장 살래?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매기가 쏠리기 시작하면 그쪽 라인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적립식 투자를 할 거야 라는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조금씩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좋은 또 시나리오가 탄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네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 네네네. 속에는 한국의 증권사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다고 하면서 기관은 막 팔고 매도를 있고. 하고 있고, 네네, 그런 뭐 경우 이런 있죠. 얘기. 그래서 요즘 좀 네네. 민망하시겠지만은 네네. 기관을 뭐 개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댓글이 민망하지는 아주-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러진 않으니까. 네네. 네, 댓글이 참 험악해요. 근데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돈이 관련돼 보니까 네. 막 사람들의 어? 분노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까 네네, 이야기하신 맞습니다. 게 기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로는 이제 펀드 자금이 자꾸 나가니까 어쩔 돈을 수 없이 돌려줘야 팔아야 되고. 되니까 팔아야 그렇죠. 되는 네네, 이 그렇죠.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어쨌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이제 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더 공정하거나 더 신뢰성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걔들도 보고서 내놓고 자기들은 팔고 있고 지금 매수 레포트 내놓고 열심히 팔고 있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단지 걔들이 내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이냐면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레포트가 나왔네. 그런데 이런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걔들은 매도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실제 외국계 레포트 우리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포트 쓰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이 다 쓰고 있는 거고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뭐 아는 사람들도 거기 뭐 한국 그런 증권사에 있다가 외국계 증권사로 가기도 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단지 그냥 무늬만 외국계 증권사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증권사들이 전혀 모르면서 레포트가 나와버린 경우 이렇게 돼버려서 오히려 좀 오해의 소진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국내 기관들이 뭐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제도권에 있는 이런 직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같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KB에서 그냥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고요. 나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탐방도 많이 가고요. 실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좀 긁어가면서 그리고 걔들이 조금 더 정보력이나 이런 레포트 보는 게 훨씬 더 많고 또 이런 수치들도 걔들이 훨씬 더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 센터장들하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나고 예. 이제 뭐 또 사석에서 네.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요즘 애널리스트들은 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대부분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전망이라든가 리포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투자자들의 네네. 신뢰도 혹은 자신에 대한 인지도 그 다음에 그 어떤 정확도 이런 네네. 것들이 결국은 재연장하고 또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혹은 네. 또 스카웃되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도 신경을 엄청 쓴다. 예, 엄청나게 그리고 틀릴 씁니다. 경우에는 네.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참고하시라고. 실제로 개인들이 거기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전화를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정말 많이 힘들어도 하더라고요. 뭐 친한 형 중에 뭐 이제 애널리스트 형들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잘 되면 잘 됐다. 내가 자기 예측이 맞거나 전망이 예상했던 대로 맞으면 됐다라는 거. 너무 예. 좋아하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의 몸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번, 폴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거나 이렇게 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몇 명 있는 이런 하우스인지도 상당히 그런 회사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실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증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뭐 한 10개, 100개 쓰면 안 맞는 경우 있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하나 일개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지만 자기 양심껏 그래 믿어야지 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갔다. 본인들의 이름, 자신의 어떤 그렇죠. 문과, 네. 뭐 여러 가지 미래 이런 것들을 걸고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거,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이해를, 그것이 맞고 틀리고 그렇죠. 그 사람의 네. 실력이 있고 없고는 이제 그 다음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배터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이슈를 좀 끄집어내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이 뭐 LG 화학이 됐든 SK 이노베이션이 됐든 다 정유나 화학 쪽에서 돈 벌지 아직 배터리에서 돈 버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에 대한 신뢰, 할 만한가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STA, 뭐죠? CATL? CATL, 네네. 갑자기. 예. 그러한 것들이 뭐 지금 엄청 뭐 올라오고 1위도 있죠. 탈환했고요. 네,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선은 좀 우리나라의 3사, 뭐 대형 3사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을 많이 부러워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니까 CATL 쪽으로 그쪽을 키워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좀 크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뭐 2차 전지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물량은 조금 이제 중국 쪽에 좀 밀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술력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 각 완성차들이 결국은 엔진이잖아요. 그게 엔진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소한 기술 격차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배터리 부분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엔진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여전히 기술력에는 계속해서 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뭐 LG화학, 뭐 삼성 SDI,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불안하시면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바로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재는 완성차들이 하더라도 소재는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들이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있고 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이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계속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쌓아갈 만하다. 쌓아갈 만하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도 하시지 않나요? 예, 정말 중장기 투자도 좀 길게 하는 것들,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한참 뜨거웠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된 주식들, 뭐 그리고 우리가 우주로의 이런 여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 쪽에서 스페이스X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좀 중장기적인 우리 애들의 몫으로 넘겨주실 때, 아니면 나는 좀 길게 둘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묻어 놓으시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고, 최소한 이 회사가 부도는 안 나야 되니까 유동성이나 이런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룹에서 아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래 단으로 바로 내려와서 아 이거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쌓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네네. 부장님이 보시는 가장 유망한 장기 투자 그 섹터랄까요? 뭐 저는 실제 우리가 우리가 좋은 거는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렇죠. 다 그저 뭐라 그러죠? 그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네네네.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우주항공 쪽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우리가 예전 어릴 때 저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갈 때, 뭐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만 가도 우와, 우리 대표님 수학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경주? 경주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경주, 저는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신분의 격차가 확 나는데. 왠지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만 나가도 와, 해외 나갔다 왔어? 대단하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나 그냥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미국 갔다 왔어. 캐나다 갔어. 유럽 갔다 왔어. 이게 정말 일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 10여 년 후면 정말 우리도 야, 화성으로 놀러 갈까? 야, 달에 가서 우리 한번 토끼가 우리 절구 찍고 있는 거 정말 한번 보고 올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표를 팔고 있잖아요. 야, 그렇죠. 몇 억에 버진 갤럭티에서 버진 갤럭티나 그렇고. 이런 데서 실제로 팔고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위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 그룹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나 이런 게 다 하나 계열입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그리고 그룹산에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늘 한양 ENG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우르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저는 미래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 조금 곽광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2차 전지도 제가 한참 몇 년 전부터 이거 좋습니다 했는데 좀 길게 보면 별로 뭐야 라고 했다. 내연 기관이 그래도 짱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그게 한 3-4배가 가는 5배, 10배 가는 이런 종목들이 속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할 때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섹터는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샀는데 아까 단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나면 네네네. 손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샀는데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났어요. 네. 그거는 장기 투자는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누어서 들어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장기 투자를, 내 자본이 장기 투자용이 한 1,000만 원이 돼 라고 하면 저는 그걸 분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 300만 원씩 분할해볼까? 아니면 200만 원씩 분할해볼까? 이런 분할 이슈로. 장기 투자라는 것은 당장 내일 모레 상한가 갈 거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서 언제 사야 됩니까? 매수의 시점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으면 떨어질 때? 네, 밑에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명히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버리면 그거는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그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달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장기 투자용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좋게 얘기하신 우주 항공 섹터 네네네네. 자체가 약간 네네. 단기 테마성 위주로 급등했다가 푹 꺼졌다가 그렇죠. 네, 급등했다가 푹 꺼졌다. 이게 반복되는 섹터잖아요. 최근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좀 최대한 내 나름으로는 저점에 잡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이너스일 경우 네.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사가느냐. 저는 뭐 우주항공이 저는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사간다라는 이런 내표를 한 표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아주 생각이다라는 아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그렇죠. 몰라 하시는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성향이 투자자인지 아니면 네네. 트레이더인지를 분간을 그렇죠. 못할 경우에 그렇죠. 네. 맞는 말이잖아요. 몇 그렇죠. 프로에서 얼마 손절해라. 근데 이건 맞죠. 트레이더에게 맞는 말인데 그렇죠. 네. 장기 투자자도 그걸 적용할 경우에는 또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 투자 스타일과 이거에 맞춰서 원칙이 그렇죠.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자기한테 맞는 트레이딩 기법이 있습니다.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 사놓고는 잠을 그래도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량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빠르게만 매매를 하고 싶어 하루하루 나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좀 빠르게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 하든지 자기한테 맞는 이런 매매 방법을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시고요. 주린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모의 투자를 먼저 시작할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정말 다 잃어버려도 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성향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게 자본이 들어가 줘야지 처음부터 야 나 1억 나 2억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환장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은 정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니까 네네, 그렇죠.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팁 하나 주신다면 아까 우주항공 섹터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그룹주인 이제 하나 쪽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니까 네네. 그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쪽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좀 인터뷰를 네. 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른 사업이 현재까지는 주된 그러니까 네, 방산 그렇죠. 쪽이 방산 쪽에서 항공과 관련된 맞습니다. 걸 네, 같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이러한 방산 항공주보다 우주 항공 자체만 하는 이 회사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주만 하면 아직은 돈을 못 버니까 걔들이 재무가 얼마나 받쳐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래도 벌면서 어디로 성장할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같이 가시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 장기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원칙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디를 유망하게 보시는지 이런 인사이트에 그동안에 어떤 지금 주식 투자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나중에 우주항공이 얼마나 이렇게 부각이 되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